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강좌의 학습 내용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주도로 해외 원조가 시작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이후의 국제개발협력은 냉전의 수단으로서 출발하였습니다. 미소 양국을 축으로 하는 체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그리스 등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유럽 국가들에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전 후 1950년대까지의 원조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가 한국이 많은 원조를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해외 원조의 시작과 변화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FOA 원조, ICA 원조 등 미국 해외 원조 기관에 이름을 붙여 원조를 구별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기관의 변천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8년 미국은 이른바 마샬 플랜을 시작합니다. 마샬 플랜은 전쟁으로 파괴된 서유럽 지역의 경제 부흥을 지원한 미국 원조 프로그램의 별칭으로서 미국 해외 원조의 출발점이며 아직까지도 성공한 원조의 대표 주자로서 거론됩니다. 마샬 플랜은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화면의 인물이 조지 마샬입니다. 그는 1947년 6월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유럽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부흥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이 이를 원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연설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진실은 향후 3, 4년간 유럽이 필요로 하는 외국에 주로 미국의 식량과 다른 필수품들이 유럽의 현재 지불 능력에 비해 너무나 많아서 상당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유럽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히 악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그러한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유럽 세계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더욱 힘쓰기 전에 미국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적절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현 상황에 필요한 것과 그들 스스로 맡을 부분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1948년 4월 유럽 경제협력기구, 즉 OEEC를 조직했습니다. OEEC는 OECD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는 1948년 대외원조법 또는 1948년 경제협조법을 제정하여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국내 문서기록관리청 홈페이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법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로서 경제협조처가 설립되고 마샬 플랜이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1948년 11월 선거에서 재선된 트루먼 대통령은 다음해 1월 취임 연설에서 미국 외교정책 방침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에 대한 확고한 지지, 두 번째는 세계경제 재건 프로그램, 즉 마샬 플랜의 지속, 세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공동전선, 그리고 네 번째가 저개발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구상은 포인트 4라고 불렸으며 1950년 6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기술협조처가 경제협조처와 병립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냉전이 격화되며 미국 원조 정책의 방향도 전환되었습니다. 1949년 10월에는 중국 국공내전의 결과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피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1950년 6월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자본주의 세계의 재군비와 안전보장체제의 강화가 원조 정책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50년 7월 현재 ECA 즉 경제협조처의 조직도입니다. 디비전 중에 유럽 프로그램 디비전과 극동 프로그램 디비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대만, 한국에 각각 미션, 즉 현지 사무소가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소련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지역 국가가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다음 해인 1951년 10월에는
1951년 상호안전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상호안전보장처, 즉 MSA가 설립되어 ECA를 대신하였습니다. MSA의 수장인 상호안전보장청 장관은 군사원조, 경제원조, 기술원조를 모두 감독하고 지도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ECA를 대체한 MSA와 TCA라는 약자로 불리던 기술협조처 사이의 공식적인 업무 분할은 경제원조는 MSA, 기술원조는 TCA, 그리고 군사원조는 국방부가 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MSA와 TCA 사이에 지역 단위로 업무 분할이 이루어져 MSA는 유럽과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TCA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원조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MSA의 조직도인데 ECA와 마찬가지로 유럽과 넓은 의미의 극동 지역이 관할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조기구는 미국 정권 교체에 따라서 다시 변화하였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취임하자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비군사원조 관리의 일체화, 효율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MSA와 TCA의 업무 통합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그해 8월 대외사업처, 즉 FOA가 설립되었습니다. FOA는 MSA와 TCA가 분할 관리하던 지역들을 4개의 지역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FOA의 조직도인데 극동사업국, 유럽사업국, 라틴아메리카 사업국, 근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사업국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FOA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의회 내에서는 예산 사용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해외 원조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핵심은 군사경제원조가 특별기구인 FOA가 아니라 정부의 상설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응답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6월 국무부 내의 준독립기관으로서 국제협조처, 즉 ICA를 설치하였습니다. ICA는 FOA의 모든 업무를 계승하였는데 ICA에 대한 지시 통제 권한이 국무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원조는 확실하게 국무장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ICA 조직도에도 맨 위에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ICA는 민주당 케네디 정부가 수립된 후 1961년 대외원조법이 제정되고 현재 국제개발처, 즉 AID가 설립될 때까지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로서 기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미국 해외 원조 기구의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셜 플랜의 시작과 함께 ECA가 설립되었고 그 직후 포인트 4 프로그램에 따라 TCA가 설립되었습니다. 냉전 상황의 변화에 따라 ECA가 MSA로 바뀌었지만 이러한 병행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두 기구의 통합은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루어졌고 FOA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FOA는 ICA를 거쳐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AID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해외 원조를 시작한 미국 정부가 약 10여 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원조 기구를 정비해온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국가들도 해외 원조에 뛰어들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해외 원조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